국적이 다른 3명의 남편. 북한에서 강간으로 살게 된 첫 남편. 중국에선 팔려가 만난 2번째 남편.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진짜 사랑하는 남편. 탈북 여성 강선아 35세. 지옥을 지나 천국에 도착한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선아예요. 올해 35이에요.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함경북도 작은 마을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배고픔과 싸워야 했어요. 15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았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키는 작았어요. 153cm. 하지만 얼굴은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24살이었어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김철민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군인이었지요. 전부터 저를 노려보곤 했어요. 선아,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너, 나 좋아하지? 아니에요, 가봐야 해요. 돌아서는 순간 팔을 잡혔어요. 놔주세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저를 어둡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갔어요. 싫어요, 놔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끔찍한 폭력을 당했어요. 강요당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깡마른 철민이었지만 힘은 셌어요. 저는 무력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빼앗겼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마음은 더 아팠지요. 하지만 며칠 후 철민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결혼하자. 싫어요. 이미 관계 가진 사이잖아.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소문 낼 거야. 협박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25살이었어요.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철민은 군인이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지요. 저 혼자 먹기도 빠듯했는데 둘이 먹어야 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철민은 밤마다 저를 강요했어요. 거칠었어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실은 내색을 하면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매일 굶주리고 매일 폭력당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 한동안 집에 못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군부대 일 때문이래요. 기회다. 도망가기로 결심했어요. 중국으로 가기로 했지요. 강을 건너야 했어요. 겨울이었어요.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두꺼운 곳도 있었고 얇은 곳도 있었어요. 조심히 걸었지만 얼음이 깨졌어요. 으악! 차가운 물에 빠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물살에 떠내려가다 중국 쪽 강가에 걸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중국이었어요.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추웠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도로가 나왔어요. 계속 걸었지요. 그런데 차 한 대가 멈췄어요. 괜찮아요? 조선족이었어요. 말이 통했어요. 도와주세요. 차에 타요. 남자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른 옷을 줬어요. 밥도 줬지요.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 몸을 훑어보는 느낌이었지요.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불안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여기서 자요. 방을 내줬어요. 잠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한밤중이었어요.
누군가 방문을 열었어요. 그 남자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또다시 폭력이 시작됐어요. 거부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또 한 번 강요당했어요. 울었어요.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철민보다는 나았어요. 때리진 않았으니까요. 밥도 줬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최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조선족 남자와 뭔가 이야기하더니 저를 봤어요. 가자. 어디요? 따라와. 차에 태워줬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조선족 남자가 돈뭉치를 세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팔린 거예요. 또다시 말도 안 통하는 중국인에게. 차는 한참을 갔어요. 시골이었어요. 정말 깊은 시골. 작은 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살쯤 되어 보였어요. 이게 내 마누라야? 중국말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좋아하는 게 느껴졌지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고 말도 안 통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중국 남편은 농부였어요. 매일 밭에서 일했지요. 저도 함께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굶주리진 않았어요.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남편이 원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더러운 상태로 저에게 왔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씻지도 않고요.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어요. 이게 제 운명인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출산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니 신기했어요. 내 아이구나. 남편은 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감시도 덜했지요. 아이 때문에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도망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더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몸이 아팠어요. 시골이라 병원도 없었어요. 계속 앓았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병원 가야 해. 도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입원했어요. 남편은 농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 혼자 남았지요. 그곳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봉사자였어요. 혹시 북한 분이세요? 네. 힘드셨죠?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한국이요?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요. 자유가 있는 나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중에 데려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먼저 가서 안정되면 결심했어요. 탈출하기로. 2018년 6월이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봉사자분이 도와줬어요. 중국에서 태국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숨어 다녔어요. 언제 잡힐지 몰랐지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도와주세요. 저 북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안전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2019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0살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자유로워진 거구나. 하나원에 갔어요. 3개월 동안 교육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차.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2019년 4월. 사회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이력서를 냈어요. 여러 곳에.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아, 죄송한데 저희는 거절당했어요. 여러 번.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을 찾아다녔지요. 드디어 식당 종업원 자리를 얻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일은 힘들었어요. 주방 보조, 서빙, 설거지. 하지만 행복했어요. 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처음 받은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울었어요. 내가 번 거야.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30대 후반 남자였어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네. 항상 혼자 왔어요. 조용히 밥 먹고 갔지요.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6개월 정도요. 열심히 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말투가 좀. 그래서요, 괜찮아요. 저도 탈북민 지원 봉사해요. 아, 그가 웃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강선아예요. 저는 박형남이에요. 반가워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형남 씨는 자주 왔어요.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네, 바빴어요. 힘들죠?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대단하시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어느 날 형남 씨가 물었어요. 선아 씨,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아, 부담스러우면. 아니에요, 좋아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카페에 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지요. 형남 씨는 회사원이었어요. IT 회사에서 일한대요. 연봉은 6천만 원 정도래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북한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남편이 있었어요. 팔려가서. 중국에. 아이도 있어요. 아들이에요. 힘들게 말했어요. 거부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남 씨는 웃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다 이해해요. 선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요? 네. 과거는 과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자주 만났어요. 데이트를 했지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형남 씨가 고백했어요. 선아 씨, 저 좋아해요. 저도요. 사귈래요? 네. 연인이 됐어요. 2020년 12월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형남 씨 오피스텔에 초대받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지요. 와인도 마셨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선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키스였어요. 자연스럽게 침실로 갔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형남 씨는 천천히 물었어요. 괜찮아? 네. 천천히 할게. 부드러웠어요. 제 의사를 존중했어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말해줘. 불편하면. 고마워요. 처음이었어요. 배려받는 게, 존중받는 게, 사랑받는 게,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형남 씨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괜찮아? 좋아? 더 필요한 거 있어? 배려가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관계가 즐거웠어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2021년 3월, 동거를 시작했어요. 형남 씨 오피스텔로 이사했지요. 함께 사니까 더 좋았어요. 매일 밤 사랑을 나눴어요. 형남 씨는 항상 부드러웠어요. 오늘 힘들었어? 조금요. 그럼 오늘은 쉬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천천히 하자. 이런 배려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형남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선아, 나랑 결혼할래? 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과거가 상관없어. 난 선아만 보여. 중국에 아이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나중에 데려오면 돼. 눈물이 났어요. 정말. 괜찮아요? 응. 나 선아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눴어요. 더 깊게, 더 진하게. 서로를 느끼며. 행복했어요. 2021년 6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형남 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탈북민 친구 몇 명.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부 신랑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박형남 씨, 강선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강선아 씨, 박형남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식 부부가 됐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선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밤에는 호텔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신혼부부답게 매일. 형남 씨는 항상 부드러웠어요. 좋아? 네. 좋아요. 더 해도 돼? 네. 배려가 느껴졌어요. 사랑이 느껴졌어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신혼집은 형남 씨가 마련했어요. 마포구 작은 아파트였어요. 25평이었지요.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 고마워요. 행복한 신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형남 씨는 회사에 다녔지요. 평범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저한텐 기적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형남 씨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선아, 앉아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할 말이 있어. 걱정됐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인가 싶었지요. 뭔데요? 선아 아들 찾았어. 네? 중국에 있는 선아 아들.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요? 응. 사설 탐정 고용했어. 언제부터요? 결혼하고 바로. 왜? 말 안 했어요?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형남 씨를 꽉 안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지요. 데려올 수 있어? 응, 데려올 수 있어. 하지만 돈이.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이제 우리 아들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말했어요. 형남 씨 고마워요. 사랑해, 선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사랑을 나눴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2년 3월. 중국으로 갔어요. 형남 씨와 함께 아이를 데리러. 6년 만에 만나는 아들.
떨렸어요. 날 기억이나 할까. 중국 남편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뒷방에 있었어요. 준호야,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아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꽉 안았어요. 한참을 안았지요. 형남 씨도 울고 있었어요.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법적으로 복잡했지만 형남 씨가 다 처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준호와 함께. 우리 셋이서. 준호는 처음엔 낯설어 했어요. 당연했지요. 하지만 형남 씨가 잘 대해줬어요. 준호야, 아빠야. 아빠? 응, 이제 아빠야. 사이좋게 지내자. 시간이 지나며 준호도 적응했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도 배웠지요.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2023년. 저는 식당 일을 그만뒀어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강선아입니다. 첫 영상이었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중국으로 팔려간 일, 한국에서 만난 사랑. 사람들이 공감해줬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동받았어요. 구독자가 늘었어요. 1만, 5만, 10만.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믿을 수 없었어요. 형남 씨가 축하해줬어요. 자랑스러워, 선아. 고마워요. 이제 선아도 성공한 거야. 모두 형남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선아가 잘한 거야. 키스했어요. 그리고 침실로 갔어요. 행복을 나눴지요. 2024년. 구독자가 50만 명이 됐어요. 유튜브 수익도 월 1,000만 원이 넘었지요. 형남 씨 연봉과 합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5평이었어요. 준호 방도 따로 생겼지요. 엄마, 여기 정말 넓어. 그치? 좋아? 응, 최고야. 준호가 웃었어요. 한국말도 유창해졌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지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2025년 3월. 형남 씨가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지요. 축하해요. 고마워, 선아.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정말? 네,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녁을 차려줬어요. 준호도 함께 먹었지요. 아빠, 축하해요. 고맙다, 준호. 저 아빠 정말 멋있어요. 하, 그래? 행복한 식사였어요. 밤에 준호가 잠든 후, 형남 씨와 침실로 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당연한 거예요. 선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키스였지요.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어요. 형남 씨가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여전히 아름다워. 형남 씨. 응? 오늘은 좀 더. 더? 네. 더 깊게. 형남 씨가 웃었어요. 알았어. 그날 밤은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지요. 서로를 느끼며, 깊이 사랑하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했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왜 이러지?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지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네? 8주 정도 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임신이라니. 34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남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왜? 병원에서 뭐래? 아기래요. 뭐? 임신했대요.
형남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정말? 네. 와, 진짜? 응. 둘 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준호에게도 말했어요. 준호야, 동생 생긴대. 정말요? 응. 와, 나 오빠 돼요? 그럼, 좋아요. 준호가 뛰어다녔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2025년 12월. 배가 불러왔어요. 곧 출산일이니까요. 성별은 여자아이였어요. 딸이래요. 딸? 응, 우리 딸. 형남 씨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안녕, 우리 딸.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에 준비를 했어요. 아기 옷, 기저귀, 유모차. 다 샀지요. 이제 곧 만나겠네. 그러게요. 떨려? 네, 많이. 잘할 거야. 고마워요.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불편했어요. 형남 씨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엄마 힘들게 하지 마. 배에 대고 말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형남 씨 우스워요. 왜? 아빠 같아요. 나 아빠잖아. 하아, 맞아요.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베이비 샤워를 열어줬어요. 탈북민 친구들이었지요. 선아, 축하해. 고마워.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부러워. 너희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함께 웃었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아기 옷, 장난감, 책.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남 씨가 물었어요. 재미있었어? 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이 많이 축하해줬어요. 당연하지. 우리 선아 멋지니까. 키스했어요. 행복했어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35이 됐어요. 출산 예정일은 3일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형남 씨가 아침을 차려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형남 씨도. 올해는 더 행복할 거야. 네. 준호도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준호도.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이었어요. 조심해. 형남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배가 많이 나왔잖아. 하아, 그러게요.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봤지요. 여보. 응? 고마워요. 왜? 저를 사랑해줘서. 난 당연한 거 했어. 아니에요. 형남 씨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선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형남 씨 만나고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형남 씨도 울었어요. 나도 선아 만나서 행복해. 정말요? 응, 진심이야.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준호를 재웠어요. 침실로 갔어요. 오늘은 좀, 응, 알아. 배가 많이 나왔지.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가볍게 사랑을 나눴어요. 키스하고, 안고 느끼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아직 3일 남았는데. 진통이 왔어요. 여보. 왜?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네.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로 들어갔지요. 진통이 심했어요. 으악, 힘내요. 간호사가 응원했어요. 형남 씨도 옆에 있었어요. 선아, 힘내. 아파요. 조금만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어요. 나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아앙. 딸이에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우리 딸. 눈물이 났어요. 형남 씨도 울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선아. 고마워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병원에 3일 입원했어요. 많은 사람이 문병 왔어요. 친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축하해줬지요.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서연이요, 박서연. 예쁘다. 감사해요. 집으로 퇴원했어요. 준호가 반겼어요. 엄마, 동생. 조용히 해. 동생 자고 있어. 아, 미안. 괜찮아. 준호가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봤어요. 진짜 작다. 응, 작지? 나도 이렇게 작았어요? 그럼. 신기하다. 가족이 늘었어요. 행복한 가족. 밤에 서연이가 울었어요. 으앙. 일어나서 안아줬어요. 수유를 했지요. 형남 씨도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형남 씨가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우리 딸, 이제 괜찮지? 서연이가 조용해졌어요. 잘 재우네요. 아빠 실력이지. 웃음이 났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고마워, 선아. 제가 더 고마워요. 키스했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딸이 복덩이였는지.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올랐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여유로워졌지요. 감사했어요. 서연이는 쑥쑥 자랐어요. 예뻤어요. 준호도 좋은 오빠였지요. 엄마, 내가 서연이 봐줄게요. 고마워, 준호. 동생 정말 귀여워요. 그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유튜브에 서연이 출산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딸 낳았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감동받았어요. 행복하세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지요. 구독자도 더 늘었어요. 덕분에 광고 제의도 들어왔지요. 형남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린 정말 여유로워졌어. 그러게.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좋아. 서연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네. 계획을 세웠어요. 행복한 계획이었지요. 그렇게 평수를 늘려 내년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모두가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7월엔 형남씨 휴가에 맞춰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좋아요. 상상을 했어요. 7월 제주도 아름다운 바다를 누비는 우리 네 사람.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준호가 좋아했어요. 서연이는 아직 어렸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으아. 서연이도 좋아하나 봐. 형남 씨가 웃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서연이와 준호를 재웠어요. 침실로 갔어요. 오늘 즐거웠어? 네, 정말. 나도. 형남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키스했어요. 출산 후 오랜만에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으로. 서로를 느끼며. 좋아? 네. 정말 좋아요. 나도. 행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내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50평의 방이 4개나 되는 아파트. 넓은 거실에서 준호가 신나하고 서연이 방도 분홍색으로 꾸며주는 걸 상상하니 너무 행복해요. 2026년 1월 현재. 저는 35이에요. 탈북한 지 7년이 됐어요. 3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북한의 철민, 중국의 농부, 그리고 한국의 형남씨. 첫 두 남편은 지옥이었어요. 강요와 폭력뿐이었지요. 하지만 형남씨는 천국이에요. 사랑과 존중이 있어요. 처음으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선물 같은 아들 준호와 딸 서연이, 그리고 항상 감사한 유튜브 구독자님들. 덕분에 수익은 한 달에 2천만 원이에요. 형남씨 연봉과 합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런 삶을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요.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랑하며. 오늘도 형남씨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요. 밤에는 서로를 사랑해요. 여전히 부드럽게 배려하며.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이 가족과 함께 북한과 중국에서 지옥을 견디고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탈북 여성. 선아 씨의 기적 같은 삶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